네, 이번 시간은 10주차 2교시로서 웰다잉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웰다잉 죽음의 이해라는 주제로 줌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학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웰다잉 실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문풀기 퀴즈 두 개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죽음 교육의 대상은 전문과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로 한정된다. 아마 모든 분이 답을 다 아실 겁니다. 죽음 교육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연령, 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 교육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죽음 준비 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로 죽음 준비 교육이 지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대만이라든지 일본, 그다음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죽음 준비 교육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사회적으로 과거 유교 문화라든지 어떤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이 이제 초보자적 수준에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X가 되겠습니다. X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죽음 준비 교육이라 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을 보다 의미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음 교육이라 하고 죽음 상담 영역을 포괄을 합니다. 죽음 교육은 죽음과 관련된 지식과 죽음의 가치와 태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죽음 상담은 자신의 죽음이나 의미 있는 타자의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상실감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합니다. 자, 미국은 1960년대부터 교육을 시작했고 일본은 1980년대부터 죽음학을 정식 강좌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곳에서 죽음 준비 교육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굉장히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령층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죽음 준비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노인에게는 죽음이 직접적인 문제이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남아있는 삶을 풍성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행정적, 법적 책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우리가 이승에서 이제 저승으로 떠날 때 우리가 서로 죽기 전 화해 용서를 하기 위해서도 꼭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를 보면은 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터부를 없애는 등 죽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 다음에 벌에 대한 두려움, 개인이 어떤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음 교육을 통해서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합니다. 모든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소멸이라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종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새로운 어떤 시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고 죽음을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된 문제를 함께 심사숙고하고 안락사 문제로 대안 모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장례 방식을 내가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해양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종 모습의 다양함에 유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준비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죽음 준비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은 꼭 죽음을 앞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생애 과정에서 자신에 맞는 죽음 준비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준비 교육의 효과를 보면은 첫 번째,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보면은 뭐 고도공포증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둠에 대한 공포증, 뭐 폐쇄 공포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해 보면은 그런 공포가 완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준비 교육을 우리가 보통 죽음을 터부시하고 멀리 하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어떤 죽음과 친숙해지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죽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영원히 뭐 살아있다는 어떤 종교적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생명이 내가 여기에선 사라지지만 새로운 또 어떤 영혼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의 원칙. 우리가 자연의 모든 태어난 어떤 생물은 생로병사를 거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제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 준비 교육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식 교육이라면 우리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말하고 주로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화된 형태라는 것은 주로 내용과 순서가 체계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에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공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비공식적 교육이라 하면은 주로 가정이나 학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 모임 등에서 비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말합니다. 자, 비구조화된 형태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형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는 형태가 바로 비공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가 현재 지금 준비 교육은 공식 교육보다는 아마 비공식 교육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구조화 교육과 비구조화 교육이 있습니다. 구조화 교육이라는 것은 내용과 순서가 체계적으로 커리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구조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비구조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정해진 형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비구조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식 교육과 체험식 교육인데 저는 죽음 준비 교육은 반드시 체험식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강의식 교육은 주로 이제 언어적 어떤 전달이나 시청각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지식은 굉장히 높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오히려 공포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식 교육이라는 것은 참가자로 하여금 죽음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정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입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고 죽음이 나하고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교보생명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교보생명에서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이제 사망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뭐 지점장이나 관리자들에게 죽음 체험 교육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보생명 천안에 있는 천안연수원에서 1박 2일로 해서 들어가면 먼저 영정사진 찍고 유언장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관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도 한 번 경험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정사진을 찍을 때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만은 마치 제가 죽음을 앞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장함도 있었고 유언장을 쓰면서 또 가족들에게 제가 그동안 정말 남겨줄 게 별로 없구나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구나 어떤 미안함도 느꼈고 그 다음에 입관 체험을 할 때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관에 누워있을 때 굉장히 밤하늘이 아름답다는 생각 들고 굉장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체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죽는다는 공포보다는 관에 들어가면서 뭔가 좀 어떤 굉장히 좀 편안함 이런 것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곤 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오래돼서 잊혀졌습니다만 그래도 그 20여 년 전에 받았던 체험식 교육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울림을 주는 것처럼 죽음 준비 교육은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식 교육이 훨씬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의 어떤 다양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죽음 준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죽음 준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으로서, 그 다음에 전문가를 위한, 그 다음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간병인들, 아니면은 또 그 장례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죽음 준비 교육,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죽음 준비 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샘플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죽음의 방식과 장소를 선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연명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노년기 죽음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장례 방식의 어떤 선택과 장기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산치료 문제, 특히 요즘 이제 노노상독이라고 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굉장히 늦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노노상독으로 인한 어떤 자녀들 간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또 이 재산의 증가에 따른 어떤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유언장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아직 우리는 좀 그런 문제에서 좀 덜 그렇습니다만, 이웃나라 일본은 워낙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노노상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노노상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또 그 대상자, 우리가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쉽게 말해서 이제 치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유언으로서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치매 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고령층의 재산, 금융자산이 지금 현재 지금 사장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떤 고령자들이 자신이 어떤 정신 상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명확할 때, 의사표명을 할 수 있을 때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유언자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평생교육에서 죽음준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장과 어떤 서류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평상시 배우는 기회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준비교육을 통해서 학습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반인 대상 죽음교육으로는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기라든지, 죽음 준비하기라든지, 죽음에 대한 터부를 제거하기라든지, 죽음의 공포와 불안 해소하기, 또한 생명의 소중함 깨닫기, 말기 환자의 알 권리 가르치기, 죽어가는 사람 돌보기, 호스피스 활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교시에 여러분들과 이제 웰다잉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과거보다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로 인해서 자신의 마지막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어떤 환자의 권리와 인권을 회복하면서 또 가족과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 짓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기이식,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장기이식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이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차피 육신이 소멸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이 어떤 고인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유교적 문화라든지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훼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이식이 굉장히 거부감을 만들, 최근에 이런 장기이식 기증에 대해서 사전 기증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도 이런 죽음 준비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 절차,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장례를 맞이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장지부터 예를 들어서 장례 방법, 장례 비용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내가 장례 준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요즘 그 일본 같은 데서는 생애장례식이라는 것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애장례식이란 뭐냐면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을 함으로써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하는데, 이 장례식 특징은 당연히 살아있으면서 장례를 하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곡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슬픈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죽음이 어떤 뭡니까? 어떤 당장 육신은 당장 이분이 숨을 안 쉬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어떤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죽은 자들의 어떤 죽은 자를 기리는 어떤 그런 기간도 있고 해서 나라마다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이 달라지는데, 우리도 이제 죽음이 물론 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어떤 슬픔감은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꼭 그렇게 슬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이분이 어떤 생을 마감하고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걸로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또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후생에 대한 관점 이야기.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이제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없거나 또 그런데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영혼의 세계는 일단 개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떠나서 사후생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내가 그 육신은 이 세상에서 떠나지만 사후생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이런 그 죽음을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 대상 죽음 교육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인 대상 죽음 교육은 보면 이제 여러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노인 대상 그 교육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 하나 커리를 가져와 보면 한 6회차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디오 시청,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노인들끼리 어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이런 것을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문 과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혼의 세계 산책이라는 주제로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노인의 어떤 죽음과 반응,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세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별과 적응,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 가족들이 죽음으로써 하는 어떤 애도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사별로 어떤 남은 가족들의 반응,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처 전략과 적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내용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고 떠나는 준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삶을 이제 생명을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 이런 것들도 최대한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게 유품이 돼서 남은 어떤 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장례 준비도 검토하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자신의 어떤 묘기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유언장 대신에 자신의 어떤,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자서전 비슷하게해서 요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사진이나 자신의 동영상을 정리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 평생의 어떤 그 자신을 회고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안락사라든지 동인자살의 현상과 원인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힘 좋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인생 곡선을 그려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촛불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서로 이제 그동안 당신이 평생 이렇게 인생을 하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인생을 회고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노인의 죽음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각각의 어떤 대상별로 따라서 죽음 준비 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의 어떤 세부 주요 교육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자서전 쓰기. 자서전 쓰기에서는 우선 자서전의 어떤 주제를 정하는 거죠. 인생의 어떤 내가 뭐 가족한테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시간, 장소, 주제에 따라서 내 학창기로 쓸 건지, 뭐 예를 들어 결혼해서 쓸 건지, 그 다음에 이걸 뭐 내가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아쉬웠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쓰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좋았던 일과 아쉬운 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표현하고 자서전을 쓴 소감을 적고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이런 것들이 자서전 쓰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서전보다는 어떤 자기 어떤 사진을 가지고 어떤 앨범을 만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가지고 어떤 뭐 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서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분 정도 해서 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사진으로 정리하고 알고 지냈던 소중한 삶을 발견하고 나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사진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가족과 소중함과 자신의 중요함을 인식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없어서 인화된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아날로그 세대인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앨범 같은 걸 들여다보면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뭐 수학, 뭐 예를 들어서 졸업여행 같은 사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낚시하다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굉장히 또 이제 뭐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젊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언장 쓰기죠. 유언장 쓰기는 이제 유언장의 어떤 기본 형식을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는 유언장은 우리가 법적 효력이 되는 유언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내가 남기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의 기본 형식을 우리가 이제 각종 지키면서 그리고 반드시 자필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서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연월을 장소는 필수 기입 항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구, 친지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여기에는 이제 유언장에는 이제 뭐 재산이나 이런 자신의 어떤 소유물에 대한 어떤 이전 이런 것들도 써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자필로 쓰고 또 도장을 찍고 뭐 인적사항 이런 것들 작성을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이 유언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위변조의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인식을 확인하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 남은 시간이 만약에 1년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 1번, 2번, 3번 무엇이다. 내 남은 시간이 만약에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1, 2, 3번. 그 다음에 내 삶에 남은 시간이 만약에 하루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한 번도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남은 시간이 하루라면 아마 하고 싶은 일이 뭘지 생각해 보면 멍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루라는 게 24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서는 너무나 이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정말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남아있는 시간이 제가 하루라면 아마 그 하루는 정말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 하루에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적인 어떤 시간을 우리가 설정함으로써 죽음의 인식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죽음준비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1991년에 창립이 됐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죽음준비교육이 한림대에서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이 개설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한국죽음학회가 창립되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한국사나톨로지 협회가 창립되었으며 2018년도 죽음교육연구센터가 고려대에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한 교육이 약 한 30년 정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천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엔 죽음학 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도 개설되면서 지금 점점점 이제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 선진국들이었던 죽음 준비 교육의 현황을 보면은 먼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데스클리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데스클리닝이란 뭐냐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 모든 것을 이제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이생에서 갖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미니멀한 전통이 반영된 부분부족 사람들의 전통 방식으로서 죽음을 가정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죽음을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는. 그다음에 이제 데스 카페라는 것은 이제 스위스의 사회학자 버나드 크레타디가 처음 설립해갖고 지금 데스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은 스위스보다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활동되죠. 그래서 이제 볕이 잘 되는 쾌적한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데스 카페가 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상조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데스 카페 같은 걸로 마련하고 개인이 만드는 데스 카페 같은 것도 운영되는 것이 꽤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죽음 관련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죽음 엑스포라 해가지고 일본은 슈가츠에서 종아리라고 해서 내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접 장례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엔딩 노트라고 하고 또 엔딩 드레스, 자신의 어떤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우리가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엔딩 노트도 작성하게 되고 또 웨딩 드레스처럼 엔딩 드레스 같은 것을 미리 맞추어서 우리 수의를 준비하듯이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 묘라고 해서 자신의 묘지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 살아있을 때 만나는 이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죽음에 대한 어떤 좀 생각들이 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효과라든지 죽음 준비 교육 형태, 또 우리나라의 죽음 준비 교육 역사, 그다음에 나라별 죽음 준비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웰다잉 실천 방안으로서 호스피스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장례 준비라든지 이런 현대인들의 어떤 웰다잉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